기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여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렇게 뵐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생명망 읽기에 대한 좀 어떤 그 신앙적인, 사회적인 어떤 역할, 이런 것들, 또 초심,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사장님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함께 잘 들어주시고요. 말씀 나누신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만 있기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시고요. 그리고 호남신대 구약학 교수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강성열 우리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든 자료를 올려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교수님 그러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예. 그래요. 예, 이제 공유 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네, 그거간에 이태호 전사님이 들어오시네요. 예. 제목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생명의 망 협동조합의 신앙적, 사회적 가치와 역할 이렇게 해서 뭐 제목은 거창하지만 이제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매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그 하나님이 그 교수님, 그 혹시 소리가 좀 더 이렇게 클 수 있을까요? 할게요. 하나님이 땅에 이제 명령하시죠. 온갖 식물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갖 식물을 만들어냈어요.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역시 그 각종 동물들도 직접 창조하지 않고 땅에게 명령해서 간접적으로 만들죠. 사실 첫째 날 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식물과 동물들은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식물과 땅에 거하는 동물들은 하나님이 식물들아 만들어져라, 동물들아 생겨나라 라고 명하지 않고 땅에게 명령해서 만들어내라, 생산해내라 라고 명하시죠. 그 이유가 있어요. 땅과 식물, 동물, 또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이야말로 인간의 바탕이죠. 그래서 땅, 식물, 동물, 인간 이 네 가지 창조의 요소들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이죠. 생명의 망으로 연결돼 있다. 우리 협동조합의 이름이 생명의 망 잇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협동조합의 목표는 이 창조 질서를 되돌아보고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거죠. 땅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생명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이 연결고리가 많이 흐트러져 있거나 깨뜨려져 있죠. 그래서 이 깨뜨려진 망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게 우리 협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창조 질서의 중요한 대목에
이렇게 땅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생명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파괴된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생명의 망이 파괴된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연계까지도 처벌을 받게 하죠. 공동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 잘 잡았어. 선악과를 안 잡았어? 먹은 것은 인간의 범죄인데 잡아봐.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선악과를 따먹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아닌데 땅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과시와 은근퀴를 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인 아담은 평생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물론 하와도 마찬가지로 벌을 받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의 생명을 취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의 생명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역시 가인도 땅에서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죠.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가인도 저주를 받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 홍수 시대의 사건이죠. 인간의 마음이 악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땅에 폭력이 가득 찼다. 이 폭력이라는 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 약했는데 어떻게 약했느냐.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주먹이 지배하는 시대. 법도 윤리도 도덕도 양심도 사라지고 주먹과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홍수로 다 심판하시는데 사람만 벌을 받은 게 아니죠. 온갖 종류의 생명체들이 모두 다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과 자연은 생명 공동체 또 운명 공동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생명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생명 공동체인 생명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연 생태계도 똑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 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2019년 재작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발생해서 작년 1월 달에 우리나라에 침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1년 4개월 동안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죠. TV 뉴스를 켜보면 뉴스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에 대한 겁니다. 백신에 대한 것이 최근에 추가가 됐죠. 작년 1년 내내 거의 뉴스를 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코로나 확진자 숫자와 지역과 그리고 사망자 숫자였어요. 요즘에는 조금 이제 그 순서가 바뀌어서 중간쯤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우리가 시청하는 뉴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안전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확진자 숫자, 그리고 다녀간 곳, 동선, 뭐 지역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방역 수칙을 때때로 알려주기도 하죠. 어디를 가도 밖에 나가면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5명 이상 사적으로 함부로 모일 수가 없고 또 재택근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 소음이 자주 발생하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더 많이 커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며칠 간격으로 주민들에게 방송을 보냅니다. 층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전에는 거의 안 했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2, 3일 간격으로 층간 소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는 방송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거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갈등이 커져가지고 코로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코로나 이혼. 코로나 때문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새로운 일상,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을까? 우리가 생태계 위기, 환경 파괴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기후 위기, 기후 변화, 기후 재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기후가 급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엊그젠가는 뭐 강원도에서 눈이 왔잖아요. 5월 달에 눈이 오는 게 몇십 년 만이라 그랬죠. 기후 변화가 심각하죠. 그것이 기후 위기 또는 재앙으로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후 변화가 자주 발생하면 곡물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곡물 생산은 감소하는데 인구는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증가 추세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죠.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위기 때문에 곡물 생산이 감소될 때가 있어요. 농산물이 타격을 받잖아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곡물 생산이 감소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더 확산되면 아마 식량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아마 상당히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게 분명해져요. 식량 전쟁 피할 수가 없죠. 인구는 증가하고 기후 재앙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농산물이 망가지죠. 생산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으면 결국 식량을 가지고 싸우고 전쟁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곡물 생산이 감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경작지를 또 계속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야산지대에 가보면 전부 다 경작지예요. 옛날에는 산은 산대로 그대로 나무고 숲이고 그대로 있었잖아요. 지금은 인간의 주거 공간이 또 경작지가 산까지 막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살던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나 주거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야생 동물의 접촉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죠. 멧돼지가 자꾸 농가로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서식지가 파괴되고 줄어드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사람 사는 곳으로 내려오잖아요. 재작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 지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자꾸 축소되니까 인간과 야생 동물이 만날 수밖에 없죠. 옛날에 환경이 그래도 건강했을 때는 야생 동물들의 주거지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인가로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인간과 접촉할 가능성도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 파괴 기후 위기 시대에는 인간과 야생 동물의 접촉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쉽게 옮겨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야생 동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종도 있고 하니까 오래 갈지도 모른다. 마치 독감처럼 백신 주사 맞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이틀 전에 중앙 감염위원장 오명돈 교수 서울대 교수가 그렇게 발표하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망이 파괴된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생명의 망위기 협동조합이 해야 할 일, 목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인간과 자연의 상생, 공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실 그런 해답이 있어요. 안식일, 7일 간격으로 안식일이 반복되잖아요. 안식일에는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동물도 가축도 쉬고 땅도 쉬죠. 다 쉬는 거예요. 생명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이렇게 피곤에 지쳐있던 생명체들이 원기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7년마다 반복되는 안식년으로 확대되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도 짐승도 다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인간이 땅을 갈고 경작하다 보면 땅의 생산 능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생산 능력, 지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쉬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동물들도 쉬도록, 가축도 쉬도록 하는 것이죠.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이 어려워서 땅을 팔고 또 집을 팔고 자기 몸을 파는 경우가 생기는데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원상복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과 자연의 상생 공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성경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생명의 망위기 협동조합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이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을 우리 협동조합과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인간과 자연의 상생, 공존을 통한 생명망의 회복, 그리고 끊어져 있거나 약화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어주는 것. 이게 최고 우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차원의 이윤 추구, 이것은 주 목적이 아니죠. 물론 어느 정도 이득을 얻을 필요는 있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팔아서 판매 이득을 얻어야 생활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윤 추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 명제가 아니다. 주 목적이 아니고 2차적인 목적일 뿐이다. 먼저 생명의 망을 회복하는 것, 다시 이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본질적인 최고 우선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도농 직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온라인상으로만 했어요. 코로나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오프라인상에서 예전처럼 직거래 장터를 활발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생산자 공천 주로 그리고 소비자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른바 생명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농촌과 도시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협동조합은 생명의 망을 잇는데 땅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라는 이 생명 공동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생명의 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다른 생명체들과의 생명의 망을 이어주는 것에 더하여 사람과 사람 그리고 지역과 지역 사이의 생명의 망도 이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력과 유대관계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생명의 망 있기에 동의하는 조합원을 확보하고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교육과 계몽 이것을 한두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너무 자주 해도 안 되겠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교육과 계몽을 함으로써 조합원을 확보하고 또 새롭게 가입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생명의 망 잇기 협동조합의 취지,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신앙적이고 성경적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산자, 또 소비자,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충원도 필요하죠. 유급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자도 많이 필요합니다. 생산자도 많이 필요하고 또 소비자, 연결해 줄 수 있는 소비자, 도시의 소비자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쇼핑몰이라든가 직거래 장터, 또 소식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 인력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많이 확보하면 좋겠죠. 일단 인적인 자원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이 확보되면 교육과 계몽도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들의 출자금이나 회비를 통한 안정적인 자본과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재정이 없으면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원, 생산자, 소비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망 회복과 다시 잇기를 목적으로 한 공존 상생의 생명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본질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게 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협동조합의 과제를 몇 가지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좀 정리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비우고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 먹거리, 생산, 유통. 맨 처음에 얘기했던 창조, 질서, 생명의 망, 잇기, 회복 이런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 이윤, 이득 창출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부차적인 과제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목적이 되면 우리 협동조합은 일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협동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차별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가려면 차라리 협동조합을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그 본질을 추구하고 이득 창출을 부차적인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조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필요한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활동이다.
성경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고 생명의 망을 회복하는, 또 건강한 생명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 그래서 생명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또 생산자, 소비자, 연대하고 협력하고 생명의 망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 본질,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잖아요. 이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말씀대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겪어봐서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당리담회를 원칙으로 한다. 물품 가격을 낮추거나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택배비를 안 받을 수도 있죠. 이건 지난번에 차흥도 목사님이 얘기하고 강조했던 것이기도 하죠. 가격을 최대한 낮추도록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경쟁력을 확보해야 건강한 생명 먹거리를 보다 많이 공급할 수 있고 또 판매 못하고 또 버리는 일도 없죠. 물론 이제 저온 저장고를 만들면 좀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제철 농산물을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먹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잖아요. 이 생명에 가장 유익이 되는 거죠. 몇 개월, 또 1년 저온 저장고에 보관해 놓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가급적 그때그때 생산된 것이 바로바로 소비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급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품질 경쟁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정반대로 고품질로 특성화 차별화를 하면 됩니다. 가격을 높일 수 있죠. 가격을 높여서 고품질로 특성화 차별화하면 또 그것이 의외로 잘 팔릴 수도 있어요. 일단 품질이 인정받고 또 차별화된 거니까. 다른 데서는 구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비싸도 살 것입니다. 또 비싼 것을 고품질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 등록금을 받잖아요. 우리가 학원에 공부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저도 혼자 해봤지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학원에다가 돈 내고 다니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보다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혼자 하면 아무래도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내면 결국 어쩔 수 없이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진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협동조합도 회비나 수수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야 참여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또 주인의식도 갖게 되잖아요. 밖에서 모금해 온 것으로만 해당하고 또 자기 수익을 다 가져가고 뭐 이렇게 수수료나 회비 같은 것도 없고 그러면 팀플레이가 잘 안 되죠. 서로 상부상조하려면 기브앤테이크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는 그런 팀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주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협동조합 실무팀에서 계절별로 품목별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가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회원들은 그냥 그보다 더 비싸게 할 수도 있고 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가이드라인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그것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차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 했어요. 가격 조정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계절별로
품목별로 가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어떤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물품을 한 번이라도 구매한 소비자 명단을 작성하고 꾸준히 웹진이나 소식지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겠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꼼꼼하게 치밀하게 회원 관리, 소비자 관리 정확하게 해주면 아마 그런 것들도 상당히 소비자에게 공감을 얻는, 그래서 협동조합에 더 조금 관심을 갖게 만드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이 있을 때는 출석을 체크하는 거. 솔직히 좀 결석하고 그러면 좀 벌금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그렇고, 오히려 교육이 끝날 때쯤에 이벤트성 시상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도를 높여야 되겠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을 나누고 또 같이 또 교육도 받고 서로 의식을 계몽하고 또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출석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 참여도를 높이는 그 방법,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시상 같은 거 하면 좋지 않겠나. 임원들은 일단 빼고 우리 생산자들 이렇게 참여하도록 해서 꾸준히 잘 퇴근한 분들에게는 약간의 상품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강성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해주신 자료는 저희 생산자 카톡방에 좀 올려 주셨으면 네, 그리고 좋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뭐 이렇게 좀 약간 질의나 아니면 뭔가 좀 멘트, 그러니까 좀 같이 의견을 좀 덧붙이실 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나눠 주시죠. 누굴 지명하세요. 예. 뭐 교수님 워낙 이제 구약학이셔서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이렇게 좀 우리 생명만 있기에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근거 이제 말씀해 주셨고 지금의 상황들 그래서 짚어주시면서 이 생명만 있기에 대한 역할 그런 존재의 어떤 의미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들의 초심을 한 번 더 그 되돌아보게 하고 또 생명만 있기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아 생명만 있기가 야 이런 것이구나라고 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 교수님 마지막에 약간 이제 이사장님의 이제 제안인 거죠. 이게 제안 말씀도 있으셨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의견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하시면 꼭 질문 아니어도 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김정호 목사님. 네. 그 이제 제 바람이라면은 우리 김현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 자연드림 아이콥 그 협동조합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 소비자 협동조합의 그 구조를 좀 갖춰서 그 소비자들에게도 좀 이렇게 아, 목사님 같이 잠시만요. 조금 더 앞으로 이게 정확히 잘 안 들립니다. 네. 협동조합 내지는 소비자 우리 생명망 읽기의 구조를 좀 아까 한 분이라도 구매하신 분에게 선물을 이렇게 증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시작이지만은 소비자들을 이렇게 엮어내고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쇼핑몰을 뭐 운영한다든지 소비자들에게 뭐 혜택을 우리 물품 구입할 때는 한 20% 정도를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좀 그런 쪽으로도 이제는 좀 발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전 장로님 뵐 때도
우리가 이걸 가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가치와 그리고 정말 질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것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다 생각하면은 전 장로님도 귀한 것을 일반 시중가보다 더 싸게 이렇게 우리 조합원들에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다른 우리 생산자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면서 특혜를 주면서 우리 생명왕이기의 가족으로서 똑같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굴러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거, 가격에 대한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앞으로 가 있는 거 이렇게 잘 안 들려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들이댄다고 예, 뭐라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송재건 목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이 가격이나 제가 그냥 우리 이사장님이 그 제안하신 것 중에 그 차 목사님이 이제 여러 번 얘기하신 건데 가격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그 여러 번 그 하셨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어쨌든 저도 해보니까 사실은 가격에 신경이 좀 쓰이긴 해요. 좋은 물건이어도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택배 무료. 왜 택배 무료가 사실 이게 조금 그 약간 이게 뭐 지혜롭게 뭔가 가격을 좀 이렇게 낮춰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택배 무료가. 이게 택배 값이 막 4,000원, 5,000원 들어가면 이게 좀, 예, 부담되는 그런 느낌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 같은 데에서. 뭐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목사님, 그 가격에 대한 문제보다는요, 그 저희들이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정말 그 같이 한 식구다, 한 마음이다, 한 가족이다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그 소비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우리가 좀 뚫고 나가야 될 그런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을 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지 않고 똑같이 그냥 소비자다 생각하지 말고 같이 조합원이 한 식구다 이런 개념으로 가질 수는 없나요? 지금 사정으로는 이제 좀 어렵죠. 소비자들도 사실은 이제 생명음악 읽기를 그 의미를 알고 이제 들어오시고 후원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참여해서 뭐 생명음악 읽기에 대한 방향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것까지는 아마 못 하시고요. 그것까지 아마 관심을 가지 않으시고 그건 저희 생산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 대면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면 좀 소비자들과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다르게 좀 잡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저도 한 말씀 예, 해보겠습니다. 강 목사님. 예. 그래서 저는 요걸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신앙운동 차원에서 한다라고 할 때 빙산의 일각처럼 대체로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요 사상들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한술에 배불리려고 하지 말고 자연드림이나 아이컵도 세상에 어떤 협동조합 형식으로 들어왔을 때 그 어떤 과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 생명의망 읽기 본질에 충실하면서 농사를 짓든 또는 소비자를 하든지 간에 이게 저변 확대가 신앙운동 차원에서 그리고 먼 신앙운동이나 오늘 현실적으로 농사 한 해 한 해 농사 진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들 안에서 생산자들의 어떤 우리 기적의 사과 전춘섭 장로님의 그 스토리들도 이렇게 우리들이 엮어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여기서 19년째 목회하고 있는 가운데
저 나름대로는 있지만 요거를 이제 그 생명력 있기라고 하는 농산물 그 날개를 달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우리 여기 관계되신 분들이 또 해줘야 되는 몫이지만 우리들 안에서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팀워크가 뭔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기적의사가 전준수 장로님 또 어디 교회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생산자 그 우리들끼리라도 뭔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소비자하고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이게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느 명망이 올라가다 하기까지는 우리들이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든가 아니면 이렇게 파이팅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 스트럭처를 구조를 우리끼리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의견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 목사님은 좀 이렇게 생산자 우리 지금 이 생산자 안에서 좀 서로가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 만들어가자, 형성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거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얘기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필요한 자료들을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생산자들이 우리 지난번에 그 이종동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그 농사 이야기 있죠. 이 농부 목회 이야기, 자기 스토리를 유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리즈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끼리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생명의 망이 협동조합 생산자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물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물품 소개도 해줘야 되겠죠. 자기 목회 이야기도 하면서 내가 이러저러한 물품을 이러저렇게 생산하고 있다라는 그 생산 과정,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 유튜브 상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시리즈로 쭉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제 우리 소식지 웹진 이런 데다 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 쇼핑몰에도 글을 걸어두든가 하여튼 그 협동조합의 유튜브 채널을 또 링크를 걸어둘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유튜브 상으로 서로의 그 목회 이야기, 농사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그 이야기들을 글로 써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한 5, 6년 전인가 그 책 한 번 냈잖아요. 생명의 협동조합 뭐 하여튼 3년 전에 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2탄을 유튜브 상에 이야기 올리는 것과는 별도로 또 여력이 있으면 또 다른 두 번째 생산자 이야기를 한 번하고 중복되지 않게 아니면 새로운 회원들의 이야기가 들어가도록 거기서 어떤 사람들 빠지고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도록 제2권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유튜브 활용법 지난번에 한번 강의 1차 강의 때 했었는데 저희 생명음악기 유튜브 채널도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교육하는 걸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좀 잘 활용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온 자료들이 축적이 되면 이걸 나중에 책으로도 한번 엮어서 이제 제2의 생산자 이야기가 되겠죠. 그때 당시에는 주로 목회자들이었는데 아마 그때쯤 되면 이제 목회자 뭐 이럴 땐 평신도 같은 농촌에서 생산하는 우리 생명음악의 그 생산자들의 이야기가 다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혹시 뭐 다른, 예, 요렇게 좀 이렇게 제안 같은 거나 이렇게 좀 의견 뭐 이렇게 내셔도 됩니다. 예. 뭐 여기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좀 의견이나 이렇게 제안 이렇게 하시면은 또 이사회에서 요걸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좀 상의하셔서 아마 앞으로의 방향을 좀 정하고 때 도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데, 저희 생명음악 읽기 제가 채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고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하신 분이 우리 생산자 중에 거의 안 계세요. 이사장님하고 차 목사님하고 다른 소비자 한 분, 우리 홈페이지 쇼핑몰 회원 한 분, 한 4분인가 이렇게밖에 안 계셔요. 이거 보면 생산자들이 관심이 없으세요. 예. 그 제가 그거를 이게 좋아요와 구독이 좀 많아야, 구독자 수가 좀 많아야 이게 좀 알려지고 바깥으로 드러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그 유튜브 안 하시더라도 그냥 링크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들어가셔서 좋아요 누르시고 생명음악 읽기 채널도 구독하시고요. 그 유튜브 채널 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그 생산자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농사 짓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유튜브로. 그래서 이를테면 강성용 목사님의 장성에서, 그쵸, 장성이죠. 담양에서의 뭐 감자농사 이야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니면 우리 강화에 계신 최월숙 우리 대표님의 그 부강 이야기, 예,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괴산에 우리 또 집사님 농사 짓는 거, 우리 장로님의 이 기적의 사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장치를 못하면 옆에 있는 분이 찍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서 말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약간 거칠어도 이렇게 시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어쨌든 조합원이라고 다 우리가 이건 아니지만 다 그래도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잘 이렇게 좀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잘 살리려면 각자가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사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놔주셔서 제가 아주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늘 아주 그 이사장님의 힘을 얻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유튜브 채널, 그리고 그 홍보하시는데 그 소비자들 이를테면 도시에 있는 아는 분들 이렇게 연락처 있으면 그 공유를 해주세요. 예? 제가 따로 그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따로 뭐 이렇게 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다 생명음악 읽기 관련된 물품 안내, 생명음악 읽기가 이런 거 하는 데입니다. 이런 게 나오고 웹진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알리려고 제가 문자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 고교 동창 카페에도 올리시고 뭐 여기저기 다 올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사장님 저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퍼다가 좀 이렇게 날르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연락처가 공유가 되면 알려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생명음악 읽기가 이런 데입니다. 이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우리 강 교수님 덕분에 몇 분이 또 소비자로 회원 되셨어요. CMS. 근데 CMS 한 분 모시는 게, 소비자 회원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근데 그렇게 감동을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꾸 알려야 됩니다. 홍보, 알려야 된다 얘기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생명음악 읽기가 홍보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문자로 알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쇼핑몰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자 통해 알리기도 하고 자꾸 노출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이 부분 뭔가 좀 판매가 좀 잘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 생명의만 있기에 어떤 역할이나 신앙적 의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생산자분들이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들이 그 가공식품들이 잘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홍보할 수 있는 그 풀이 넓어야 돼요. 더 많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제가 너무 열을 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게 일을 사무국에서 이렇게 실무를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어제 계산도 갔다 오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거든요. 근데 만나서 생산들 이렇게 또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고 이러면 한편으로 막 도와주고 싶은데 생명의망이 갖고 있는 아직까지 그런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마음만 애타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좀 작은 걸음이지만 계속 어쨌든 예, 가 보려고 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그 생산자 회원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소비자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주변에 한두 분 이렇게 소개 정도 해서 끝나지 뭐 이렇게 더 가는 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CBS나 CTS나 이런 방송에 노출되는 것도 그렇게 또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CBS 한번 잠깐 인터뷰한 거 보시고 들어오신 분도 몇 분 계시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의미는 자꾸 노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디에도 이런 사역하는데 국내 선교 사역에서 농촌교회를 위한 선교 사역을 이렇게 초급화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 뭐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다른 분들이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 예, 싶어서 좀 죄송하고요. 중요하게 말한 게 아니고 사실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제 그 아직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 농촌 목회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어떻게든 그 이를테면 농사 짓는 과정을 최대한으로 사진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본인이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 노 목사님한테 사진 자료만이라도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어설프게나마 유튜브 자료 만들 수 있잖아요. 농촌 목회자들이 그것까지 하기는 좀 벅찰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장면들, 농산물들 다 사진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그것만 모아서 잘 편집하고 군데군데 이제 해설 집어넣으면 충분히 좋은 자료가 만들어질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초기 단계니까 뭐 완벽하게 뭐 너무 잘할 것까지는 없고 좀 서투르게라도 그렇게 하면 농촌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시골이지만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유튜브 자료도 만들고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소비자들이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식길로 한 걸음부터니까 1차적으로 자신의 농사 일기를 쓰기도 하고 또 사진 자료 앨범을 꾸준히 만들 각오를 가지고 하도록 하십니다. 필요한 것. 제가 강성명 목사님 고개 끄덕 많이 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김종욱 목사님도 한번 그 하시는 거 농사 마늘 뭐 이런 거 이제 하시잖아요.
한번 만들어 줘 보세요. 예. 예, 그러면 바로바로 그날 하는 거, 네. 딸이 효도방위 해가지고 어저께 고추 심고 저기 먹고, 미백살 옥수수 심은 것 있는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아, 우리, 예, 사무국장님께 근데 이상입니다. 목사님, 제일 예. 좋은 건 목사님이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찍으셔서 거기다 말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영상 찍기 제일 좋아요, 이게. 교회에서 사진도 좀 넣고, 예.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을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농사만 지이라고 어떻게 올리고 이런 것이 한 번쯤은 결과물이 나오고 이게 뭔가 좀 이게 재미가 있고 그거 차원을 떠나서 올린다는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서 트레이닝 해주듯이 하나하나 좀 샘플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방금 지정하셨듯이 박 목사님이나 저가 둘이를 옆에서 밀착으로 해가지고 좀 올리는 것을 올리시고 한몸이라고 유기적인 마음으로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 나를 위한 것이라는 차원을 먼저 갖지 말고 모두 생명망 있기에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면서 이렇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가지고 똑같이 다 같이 올리되 어떤 형태든지 처음 스타트를 둘이가 먼저 하고 그 후에 또 다른 분이 또 해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코치 역할이나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로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한번 제가 먼저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올라오네요. 네. 제가 한번 저 교회와 여기 카페 매장 이렇게 하는 거 우선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이근혜 목사님도 한번 만드시더니 그 이후로 안 만드시네요. 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밭에 나가서 농사 지을 때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배운 거 써먹어야죠. 일단 유튜브 스토리 1번은 강성령 목사, 2번은 김종호 목사. 일단 순번 정해졌습니다. 네. 그럼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자원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 보여주신 노 목사님이 제일 1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2번이 강 목사님 보고 하고 제가 또 둘이 보고 3번 하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드는 생각인데 저희 생산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생산자분들을 짧게라도 소개하는 이렇게 영상이라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명만 있기 생산자를 소개합니다. 이를테면 강화의 최월숙 대표님 뭐 사회적 격 말씀하지매 그리고 김정은 목사님 고흥에서 뭐 오가피 뭐 눈 이게 된장 그리고 마늘 뭐 이런 거 하신다. 그리고 세곡교회 또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우리 전주섭 장로님 기적의 사과 한국에서 거의 없는 기적의 사과 이렇게 해오고 계시고 약간 이렇게 좀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노 목사님이 지역 탐방할 때 네. 인터뷰를 촬영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길면 또 안 보니까 한 30분 정도짜리 시리즈로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인터뷰 영상을 한 번 할 때 뭐 이렇게 서너 개 이렇게 편집하면 이제 시리즈가 한 대여섯 개 나올 수도 있죠. 그 작업도 해볼 것 같네요. 자, 혹시 더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들어오신 분 우리 예, 없으시면 이제 요 강의는 여기서 박수로 마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뒤늦게 좀 음성어를 다 뭐 그렇게 많이 시끄럽지 않으시면 음성어를 다 해제하시고요. 간단하게 아까 인사만 하셨는데 약간 좀 조금 더 근황을 나누고 싶으신 분은 좀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태호 전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전사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반갑습니다. 들어와서,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사님 요즘에 뭐 하시는지, 공부하고 뭐 농사 뭐 하는지 잠깐 얘기 좀 나누세요. 예. 예, 농사는 지금 생강을 심어 놨고요. 예, 양파는 이제 지금 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양파.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한 2,000평 되는 데서 좀 서리태를 좀 심으려고 좀 이제 밭갈이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고 있어 좀 버겁기는 합니다만은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마음대로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호남신대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계세요. 예, 공부하시면서 농사짓고 하시느라 예, 좀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 전사님 양파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양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린 양파니까 아마 잘 알리면 좀 예,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재근 목사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기잼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딸기가 이 잼용으로는 최고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첨가제, 즉 농약이랄지 일체가 이제 5월 하순 되면 중순 이후로는 이제 넣지 않기 때문에 끝물에서 지금부터 나온 딸기잼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집이 끝물에 딸기잼을 만든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 깨를 심어놓고 덮어놓고 왔습니다. 한 200평? 네, 200평 하고 했고요. 이제 콩 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구마 심을 준비도 하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송재근 목사님 딸기잼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제 계산 가서도 느끼고 좀 한 건데 저희 생산자분들이 가공시설을 갖춰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 제가 계산도 갔는데 사과즙, 복숭아 효소 뭐 이런 거 된장 뭐 이런 거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하시고 계시니까 허가가 없으니까 저희 쇼핑몰에 뭐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 생산자분들 안에서만이라도 뭐 딸기잼이 필요하시면 송재근 목사님 딸기잼을 주문을 하세요. 예. 제가 아까 강성현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생산자 안에서 나오는 물품들에 대해서 왜 안 사 먹지 서로? 우리 서로 저기 뭐야 모르니까. 예, 최월수 대표님 그 황태부각하고 이런 거 잘해요. 그런 거 이렇게 필요하시면 주문하세요 그쪽으로. 쇼핑몰에 들어오시면 우리 다 있습니다. 우리 홍숙화 사모님 지금 얼굴 예, 보이셨네요. 예, 여기 민들레 아주 잘하세요. 약간 비싸긴 하지만 민들레 아주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이 여성에게 아주 좋답니다. 예. 그래서 좀 쇼핑몰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산자들도 저희 생명의 마이키 쇼핑몰에 들어오셔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거기서 주문하세요. 네. 그러면 할인해 드립니다. 다 CMS 회원이시니까 3에서 5% 내에서. 예. 먼데 가서 찾지 마시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가공식품 허가가 없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허가 있으신 분들한테 OEM 형태로 하면은 허가 없는 분들도 판매는 가능하거든요. 우리 노 목사님 차원에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으면은 방법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가면서 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역에서 찾으셔야 돼요. 어차피 지역과 가까운 데 가서 내리셔야 되거든요. 이제 괴산 같은 데를 갔는데 이미들 알고 계세요. 제가 가서 OEM 방식으로 내리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쨌든 예, 방식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우리 생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준하 목사님 어쨌든 말씀 고맙습니다. 박준하 목사님 말씀하신 김에 인사 좀 하시죠. 물 좀 보여줘봐요. 이쪽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저희 집에가 진돌이가 3개가 있는데 오늘 하나가 느닷없이 벼랑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먼저 가버려 가지고 지금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렇게 말은 많이 시키지 마시고요. 편안히 주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박 목사님. 네. 그러면은 우리 누가 또 아까 인사를 우리 홍숙화 사모님, 예,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어디에 누구 지금 뭐 하시는지. 네, 네, 단양의 올산교회 홍숙화 사모고요. 저는 민들레 농사져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민들레를 계속 채취를 하다 보니까 또 차를 하다 보면 뭐 새벽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의를 못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뭐 주문한 게 있어서 만들다가 그래서 음소거 해놓고 비디오 중지해놓고 그냥 들으면서 하긴 했어요. 그래서 네. 끝나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물산교회 그 민들레가 참 오래되고 저도 가봤는데 저희 생명음악에서 잘 안 나갑니다. 이게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가공품이 잘 안 나가고요. 예, 저희 그냥 직거래로 네. 드시는 분들이 찾아서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들레 차가 좀 나가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민들레 차 필요하신 분 저 생명음악에 들어오셔서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인사들은 얼추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16분, 예, 저까지 뭐 16분 들어오셨네요.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근황 같은 거? 우리 최월수 대표님 오늘 소감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네. 음소거. 네. 아직 좀 있잖아요. 낯설어요. 네. 네, 제가 생산은 했지만 저 사실 매일 일만 했지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좋은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아까 이렇게 이런 전반적인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제조 허가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은 2평짜리에도 제조업 허가를 받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허가를 받아서 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큰 공간이 필요치 않아요. 지금 하시는 게 거의 작은 공간에서 하시잖아요. 아마 방법이 있으시니까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사님. 우리 대표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큰 공간 필요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시설비가 좀 처음에 들겠죠. 이제 그런 거는 지역에 기술센터나 아니면 좀 보조금 같은 걸 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기술센터에 있는 창업 공간, 그다음에 익산 쪽에 있는 식품 클러스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많아요. 네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교육을 하면 이제 그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전문가를 좀 모셔서 경험 있는 분을 모셔서 좀 사회적 경제나 그리고 그런 어떤 저희가 시설 기반 만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저희가 아직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미비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그런 쪽에 제도적 그리고 뭔가 지원이나 운영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는 좀 더 어렵고요. 되도록이면 6차 지금 전체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니까 6차 인증 쪽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어떻게 어느 정도 시작을 했는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눈높이 저요? 우리랑 비교해서 예. 저요? 우리들이 좀 저는 불평- 진짜 예. 저는 맨 처음에 너무 작은 공간이라서 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엔 즉석 가공 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즉석 가공 허가나 식품 제조 허가나 크게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정화조 시설 때문에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화조 시설이에요. 그것만 갖추면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고 일단 갖고 있는 건물이 근생시설일 경우에는 평수에 관계없이 허가받기가 쉬워요. 공간 구획만 나누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 대부분이 우리가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시설이 근생시설이 아닐 거예요 아마. 맞아요. 예, 그게 좀 걸려요. 농가주택이라든가 농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간단한 방법은 가까운 시장 있잖아요. 가까운 재래시장에 보면은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거의 다가 근생시설이에요. 일단 거기에서 제품 제조 허가를 받고 작은 허가 기관을 남겨놓고 만드는 거는 편하신 현재 공간에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원화시키는 거. 예. 근데 옛날 재래시장이 싸요 가격이 되게. 예. 우리 최 대표님 이 생생한 이 경험이요. 예, 경륜인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여기 하예란 집사님이라고 괴산에 가서 복숭아 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도 이렇게 근생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농지고 옆에 이제 길도 이렇게 좀 저기 하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화가 잘 맞아요. 안 나오고. 네. 이제 그런데 약간 근생되는 좀 저렴한 공간을 얻어서 네. 허가를 즉석가공 허가를 좀 받고 그렇게 네. 시작을 하면 그것도 좋은 네. 방법일 것 같네요. 네. 만약에 근생시설이면 굳이 즉석허가 하지 말고 바로 제조허가를 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 즉석 허가는 즉석 판매만 하는데 위탁 판매가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하시니까 아마 방법은 많아요. 찾기만 하시면. 근데 그게 절박하냐. 맞아요. 굳이 그게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식품 가공업이 점점 더 강화되잖아요. 유통에 대한 강화가 심하니까 조금 수월할 때 받아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즉석 가공 허가하고 식품 가공 그거하고는 말 그대로 약간 온라인 판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생각을 하셔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좀 배움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어쨌든 제가 어제도 가서 느낀 거지만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전농약으로 짓다 보니까 사과나 이런 것들이 좀 흠집이 나오니까 상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즙을 내리시는데 즙을 제대로 다 못 파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가공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좀 세밀하게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이제 시간이 좀 9시 한 반 정도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강성정 목사는 갈수록 더 빛이 반짝반짝하네. 예, 그런 인사는 두 분이 해주시고요. 강 목사님 진짜 반짝반짝합니다. 네. 자, 오늘 3차 교육 이제 일종의 이제 1분기의 3차 교육은 이걸로 끝내고요. 저희가 다음 교육을 다시 준비해서 온라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명의망 읽기 뭐 관련돼서 저희가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예,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거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할게요. 드릴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부계획 혹시 안 내신 분들은 작부계획 엉성하게라도 꼭 내주세요. 제가 뭘 생산하고 있는지. 예, 여기는 사실 별로 없으신데
이태호 전사님이나 이은영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좀 작부 계획을 한 번 더 보내주세요. 네. 아, 이태호 전사님 보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종료하겠습니다. 네.